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 7월 말일을 맞이해서 정말 놀라운 소식들로 인한 시비가 걸리는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관세 협상이 발표 나온 이후에 많은 종목이 등락을 달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강했었던 조선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했지만 왜 떨어졌는지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관세 협상의 여파로 인해서 수혜주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오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조선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하나오션은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조선주 그리고 하나오션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오션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부 좀 들긴 합니다.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관세 협상 투자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게 결국에 확정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재료성 소멸 이슈로 엮어도 무방했습니다만 실적이 원체 좋았어요. 슈퍼사이클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으로 서프라이즈로 계속해서 입증한 만큼 조선주들이 굉장히 그중에서 강세를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미국 내 지금 투자, 조선소까지 충분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산항이냐 아니면 미국 내 생산이냐 이 부분이 분명히 갈리기는 합니다만 협상 내용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조선 내 수주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현재 주가 내에서 반영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하나오션입니다. 다만 하나오션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보고 계신 거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난 앞선 25년도 초부터 올라온 상승 추세 구간 상단에 거의 닿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부 상승 구간은 좀 남았습니다. 아직 일부 상승 구간은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구간에 이제 위치했다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띄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당연스럽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반도체가 쉬어가면은 조선주가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흐름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일부 단기성 흐름으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이제 차익 실현의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점까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요, 바로 남북 경협주 아난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북 경협주가 시세를 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2주 안에 한미 간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남북 경협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순환 기대라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남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북주 경협주가 왜 갔나요? 이제 원래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 차트로 기준으로 보시면은 6월 달 기준에 먼저 선행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때 흐름이 뭐였냐면은 7월 달에 관세 협상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마무리된 이후에 북한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정책 남아있는 게 노벨 평화상을 노리기 위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 내지는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 이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관세 협상이 지금 8월 달로 밀렸죠. 그러다 보니 이 7월 한 달 동안 눌림 구간이 유지가 됐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또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 하락분을 정확히 다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총 대비해서 좋은 사람들은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17%가량의 상승분을 만들어줬는데 시장 내에서 이런 기대감이 일부 쉬었던 구간을 빠르게 되돌려 올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까지 8, 9월 달 내에서 북한과 관련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올릴 이벤트는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현재 정부 특히나 민주당 정권 정부죠. 민주당 정권 정부 내에서 대북준 아무리 테마성이라고 할지언정 기대감을 계속 물밀듯이 넣어주는 이슈들은 생긴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이번 8, 9월 달에 다시 한번 대북 테마주 지난 고가 넘어가는 모습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대북 관련주 8, 9월 달에 좋은 흐름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은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자동차가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어요. 이제 자동차가 관세 15%를 맞이하면서 기존에는 0%였는데 이제 15%라는 벽이 생긴 거잖아요. 네, 자동차는 어떻게 보실까요?
관세가 좀 보여주는 모습을 현대차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 뭐 20% 이상을 이야기하다가 15%로 떨어졌으니 좋은 거다, 좋은 결과다. 아닙니다. 결국에 관세를 맞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네. 관세 25에서 15로 줄었다? 조삼모사입니다. 자, 결국에 현대차가 보여주는 이슈는 현대차는 미국 내에서 경쟁 상대가 분명해요. 일본 자동차 업계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 자동차 업계보다 더 좋은 관세 12.5%를 우리나라 시장은 원했습니다만 결국에 15%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 내 시장 내에서도 일본 차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위에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관세를 마찬가지 15% 부과받는 바람에 이런 이점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현대차나 기아차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다면은 미국 내 진출, 공장 진출 이야기가 과거부터 있었잖아요. 이미 현대차 정의선 회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내 진출에 대한 가속도를 올리는 구간으로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담감이 일부 좀 줄어드는 이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밀리면서 이 조지아 공장 관련주들도 현대공업과 같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현대차는 결국에 관세에 대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진출을 계속해서 속도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눌린 구간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다시 재반등 기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다시 반등 노려봐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도 굉장히 밀려난 모습이었어요. 2분기 아쉬운 실적을 공개했는데 또 삼성전자 측에서는 하반기에는 반등에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매니저님은 하반기에 반등 가능할 거라고 보실까요? 당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반기를 보기보다는 오늘 왜 떨어졌는지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왜? 이미 이 바닥권에서 파운드리, AMD 파운드리 내지는 테슬라에 대한 수주 건수 뉴스 덕분에 계속해서 올라온 시점이거든요. 엔비디아 중국 수출량과 함께요.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중요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엔비디아 H20 중국 전용 수출 칩이죠. 해당 칩에 대해서 다시 백도어가 발견됐다 하면서 엔비디아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백도어가 뭡니까?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다. 예전에 미국이 중국이 중국산 제품에 미국에서 스파이웨어 칩이 심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중국향 매출 H20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왔던 부분을 오늘과 같이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섹터들 전체적으로 실적 안 좋은 거는 확인하고 계셨었던 내용이고 이번에 새로 수주 건수로 인해서 기대치로 올라갔었던 만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 이 상승분에서 충분하게 다 드러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엔비디아 이번에 H20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 반등 여부가 결정됩니다만 삼성전자 이미 좀 충분하게 많은 반등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부터는 68,000원 지지라인 구간 이탈 여부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부터 삼성전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잠깐 쉬는 구간 들어섰다라는 점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4가지 종목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포트 안에 있는 한화시스템이 오늘만 해도 7% 넘는 급등을 했고 저희는 12%라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까지 이 기세로라면 금방 갈 수 있을까요? 하나오션이 이제 고가 근사치값 내에서 이제 차익 실현 구간까지 거진 올라왔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얘도 더 가긴 해야 돼요. 근데 대장이 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아직은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내외 지금 현재 관세 협상 이후로부터 대통령들의 정상회담까지 아직 2주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나 조선주들이 당장 상승 추세를 빠르게 꺾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구간 동안 마저 치고 올라가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 구간이 나온 경향은 분명스럽게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준 하나오션을 쫓아가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 목표가까지 충분하게 상승룸 남아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천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추천주는 많은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요? 많은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그래서 테마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대북주 하나 새로 또 편입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모나용평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모나용평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라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와줬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6% 강한 시세라고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일신석재나 뭐 좋은 사람들, JST나 여러 종목들이 올라갔지만 모나형평이 그중에 좀 약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모나형평이 충분히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줬고요. 모나형평, 관광, 리조트 및 레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나형평에 대해서 앞서서 대북주에 대한 설명을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이번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에이펙까지 대북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 시장이 지금 현재 거래량을 붙이면서 상승세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관광 리조트 쪽인 모나형평을 조금 더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부터 중국인, 특히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진행이 되는 만큼 관광 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마리의 재료를 잡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나형평 차트 보면서 넘어갈게요. 20일 이동평균선 기술적 자리 근사치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명확하게 돌파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등 자리는 아직 남았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 구간은 앞선 7월달 하락 구간 다 되돌리는 5,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3,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경협주 모나 용평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3,800원 이렇게 자세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까지 유튜브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왔으니까요. 8월 달 어떤 종목들을 보실지 전략 담아놓은 영상 촬영하고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검색하셔서 8월 달 올라갈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님 유튜브 통해서 8월 달에 올라갈 종목 미리 함께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